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뭐 시장 얘기보다는 개별 종목군 한번 얘기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경협주들이 주가가 많이 또 급등을 했고, 또 윗꼬리도 달리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차근히 가시고 계실 텐데, 오늘 같이 또 뭐 큰 성과도 나고, 하지만 이것이 뭐 본격적으로 아니면 이게 다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또 관련한 종목 전략도, 또 투자 포인트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알림,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늘 경협주들 보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하면, 사실 뭔가 판이 움직이는 그런 신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호는 사실 이전에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간에 어떤 시그널이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기다렸는데 오늘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대목들, 또 관련한 주식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종목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자, 아난티부터 한번 보시죠. 이 아난티는 장중에 얼마가 올랐냐면요, 22%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한 절반 정도를 까먹었습니다. 윗꼬리. 왜 그런지도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고, 어쨌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제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주식을 사두시라는, 경협주들 사두시라는 지점이었고, 그리고 나서 성김이 그죠? 한국에 오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큰 재료 공백 구간이 있었고 빠졌고요. 솔직히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밀렸던 자리를 사실 오늘 다 되돌려 놨습니다. 대하TI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거의 한 18%? 19% 정도 올랐다가 오늘 1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뭐 일신석재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하고 있는 이런 주식도 있어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오늘 23%, 22%로 마감이 되었고요. 푸른기술 한 6% 정도 올라섰고, 그 다음에 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거 4%대, 그죠? 특히 이제 대하TI, 아난티가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윗꼬리도 있지만.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냐면, 오늘 왜 올랐느냐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북 직통 연락선, 이게 근 14개월인가요? 만에 다시 전면 복원이 되었다. 이 복원이 되면서 재미난 부분은 남북 정상이 합의하에, 그죠? 이 전용 연락선이, 그러니까 소위 한 라인이 복원이 되었다, 이거죠. 그죠? 소위 한 라인이 복원이 되었다. 자, 잘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오전 한 10시 정도 조금 넘어서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윗꼬리가 달렸죠.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 왜 밀렸을까요? 청와대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논의한 바 없다. 논의한 바 없다라고 그냥 믿으면 너무 순진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전용 연락선, 직통 연락선이 복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죠?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위 그린벨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죠. 야, 그러면 너는 왜 경협주 쪽에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하고 바닥주들 위주로 하는데 경협주 쪽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소위 큰 성과를 내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대박, 저는 뭐 대박이란 단어 잘 안 쓰는데, 큰 성과를 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두 번째 세상이 변할 때,
세 번째, 실적이 변할 때, 최악의 실적일 때, 주가가 바닥일 때 사서 가장 좋을 때까지 끌고 나간,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또 거기에 관련된 소재주들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죠. 과거 아이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관련해서 부품주, 그 안에 컨텐츠를, 뭐 관련주들, 모바일 게임주도, 이런 주식들이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주고 수익을 내줬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 있죠. 세상이 변할 때 뭐 있었습니까? 과거 중국이 고성 두 자릿수 성장을 할 때, 소위 그때 우리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중국 소비주들이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세상이 변할 때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판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한테 이 경협주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올 하반기 연말까지 한번 투자를 계속 해보겠다. 왜? 뭔가 이슈를 만들 거면 올해 하반기가 적기겠죠. 물론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쉽게 만나지 못해. 아무튼 이걸 감안하더라도 내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던 한미 정상회담은 한중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할까요? 내년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올해죠. 대선이 있는 전해가 되겠죠. 한중 정상회담, 지금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있었죠. 그죠?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웬디 셔먼이 중국에 가서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권 문제, 그 다음에 야,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웬디 셔먼 국무부 장관이 인권 탄압 문제, 코로나 기원 문제를 중국에서 제기한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협력을 강조한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협상을 하러 가도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없어. 야, 우선 네가 잘못한 거, 너를 좀 까줘야 돼. 하지만 내가 그거 이해할 테니까 너는 이쪽에 좀 문제를 좀 협조를 좀 해줘. 네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난 거, 이 인물, 등장 인물들도 재미납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 이 사람은 과거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핵협정을 맺을 때 그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클린턴 때는 대북 관련 업무를, 그죠? 대북 담당 조정관인가? 예,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외 외교 문제에서 우선순위는 북한 문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웬디 셔먼의, 그죠? 그동안의 행보나 이 언급에서 우리 충분히 봤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죠? 웬디 셔먼을 지명했을 때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차별화되는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충분히 경협주를 중장기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좀 이따 한번 얘기해드리겠지만, 그죠? 트럼프와 차별화되는 게 뭐 있을까? 대외 외교전에서, 그죠?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트럼프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존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계승한다. 두 번째, 남북이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그죠?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경협, 협력을 기본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협력 경협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권한을 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죠. 뭐가 있었습니까? 실무자들 통해서 만나던 한미 워킹그룹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 박지원 국정원장도 사실 이번에 이제 직통 연결선 연락선이 복원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북한과의 접촉은 계속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막판까지 좋을 수도 있었지만 윗꼬리가 달랐던 건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언급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남북 정상회담 회담 논의는 없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많은 언론사에서 그죠? 아마 문의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 사전적으로. 하지만 외교의 70%는 우리한테 오픈되지 않죠. 우리 30만 가지고 추측해내고 그죠?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판이 딱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재료가 계속 연속돼. 근데 지금은 연속된 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고 또 조금 쉬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료가 만들어요. 어찌됐든 근데 오늘 이 이슈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북 정상이 뭔가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 남북 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죠? 북한은 말이죠. 이제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 핵무기를 다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고도화도 완성을 했고. 근데 핵무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미국이랑 전쟁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이랑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경제 발전에 그죠? 어떤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거죠. 그래서 몸값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원샷으로 해결하는 거. 그죠? 네. 하지만 니네가 먼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내가 그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줄게 이거였지만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달라요. 스몰 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코로나라는 건데 그죠?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어떤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주식을 뭐 팔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이런 꼬리들은 뭐냐면 급등주 단타하는 사람들이 뭐 들어왔다가 조금 먹고 또 팔고 뭐 내일도 좀 오르면 또 올랐다가 탔다가 뭐 팔고 그러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런 주식들을 첫 번째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길게 가보는 거야 올해. 응? 네, 오늘 뭐 가을 겨울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좀 더 길게는 내년 봄 정도가 되겠지. 그죠? 두 번째 신규로 나는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절대 몰빵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타로 이걸 장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 오를 때 따라 사지 마시고 내일 만약에 갭이 크다 아침에 또 좀 갭이 크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차근히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잠잠했을 때 조용할 때 천천히 담가두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판은 우리가 해오던 주식의 어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판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거는 큰 일입니다. 어디 갔어? 남북 직통 연락선 이거 그죠? 이거는 큰 일입니다. 통일부는 하루 두 차례 이제 매일 하루 두 차례 북한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전 오후 아마 매체 통해서 이런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간히 전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전에 통일부에서 남북 이산가족 그죠?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실태 조사 한 적. 그것이 아마 하반기에도 이루어지면서 그런 모멘텀도 관계 개선의 하나의 어떤 흐름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 4월부터 네, 4월부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남북 정상 하루속히 관계 진전 통신연락처 전격 보고
4월부터 수차례 친서를 교환을 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및 북미 대화 재개 여부에 주목이 된다. 우리는 좀 예측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그죠? 미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만한, 그죠? 네.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빅딜로, 왜? 신뢰관계가 없는데 빅딜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를 바이든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디 셔먼도 등판을 한 거고, 대북 담당 전문가들이죠. 성김이 한미 정상회담 대북 특별 대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깜짝 인사를 공개했습니다. 그죠? 네, 성김. 이것도 북한의 상당한 메시지인 건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 남북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북미 간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쪽은 기대감이에요. 실적 나오기 전에 기대감 있죠? 야,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실적 발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 야, 오팡도 좀 좋아지는데 좋아질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재미난 것 중에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사실 작년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주가가 많이 못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백신주로도 시장은 주목하고, 뭐 진단 키트니, 뭐 그죠? 또 아니면 뭐 2차 전지니, 뭐 아니면 뭐 다른 쪽 배터리니, 뭐 다른 쪽으로도 매기가 많이 분산돼.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좀 약간 신선한 판이에요 지금.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경계해야 되는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무리한 비중을 담으면 안 돼. 그리고 박자를 잘 맞춰서 내가 단타를 치려고 하는 것도 잘 좀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갭이 너무 클 경우에 따라가고 그러면 좀 물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고, 잔잔하고 조용하고 잠잠해질 때 여러분들이 차근히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던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경협주 관련한 내용은 한 요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보다 더 재미난 내용, 제 머릿속에 있는 이 판에 대한 보다 더 재미난 내용은 이 상황이 조금 더 진전될 때마다 하나씩 오픈해 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안녕.